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에 물리력 동원을 꺼내들었던 김건희 특검.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는 기자들을 향해 긴장 풀어도 될 것 같다. 오늘은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긴장의 끈, 전직 대통령 부부는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는 6일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재집행 동시 가능성 질문에 특검이 그것도 고려 대상에 들어간다고 답한 건데요. 황제 조사 논란부터 실체업 퇴원까지 공개 소환 조사를 피하면서 논란이 컸던 김건희 씨. 과연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입장을 밝힐까요? 네, 김건희 씨의 소환이 D-2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을까, 특검이요, 해서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안 한다고 특검이 설명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내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리고 수요일 계속해서 특검의 어떤 큰 국면들이 다가오는 것인데 만약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도 아니라면 수요일 하루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김건희 씨 소환 하루 안에 해서 같이 조사실에 앉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루 안에 뭐 하지 말라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에서의 체포영장 시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본인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이긴 하나 그 어떤 권력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양 행세를 하면서 저질러진 일들이 16개 혐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이면에는 김건희 씨 배우자인 대통령인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두 사람을 앉혀놓고 대질 조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해도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이 좀 영리하다면 사실상 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할 때 진술거부권을 쓰고 조사를 마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침묵을 하면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법적으로 책임이 덜할까요? 그러지 않죠. 특검이 모든 책임을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다 덮어서 쌓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죄만 가중되고 결국에는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재집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8월 6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것이다. 예.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을 전직 대통령 속옷을 입고 버텼던 그 피해자가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나가고 있는 문홍주 특검보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7일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7일보다 넘어갈 때까지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그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의향도 있다는 걸 오늘 설명한 멘트인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글쎄요. 법적으로 이게 체포영장이 집행할 때 피의자를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자체가 스스로가 또 희화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조롱하고 모욕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스스로 희화화된 거예요. 스스로가 이 수사에 응하고 출석하면은 강제 구인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본인이 또 옷 벗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본인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화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보호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출당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냉정하게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 오히려 더 저는 비판하는 것이 윤석열과 절연하는 방법이 아닌가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2017년도에 박근혜가 탄핵이 당하고 2022년도에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럼 박근혜와 당시에 절연했고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박근혜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윤석열을 절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기가찬 행동을 하는데도 변론을 해주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겼는지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형 집행법 100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그 법안 내용에 나옵니다. 이른바 도주, 자해, 자살을 시도한다, 또 뭐 이 시설을 파괴한다 하는 예. 그 몇 가지 7가지 그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른바 체포 불응에 대한 요건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게 불법행위다라고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고 그 뒤에 검사들이 지휘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이제 옷을 짚고 나오든 아니면 뭐 사지를 다 하나씩 하든 이런 게 곧 그 눈앞에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이 저런 정도의 상황도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그 각종 회의, 지금은 이제 비대위 회의가 되겠죠. 원내 회의, 원내 대책 회의 이런 데서 또 대변인 논평, 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가는 데서 어제와 오늘의 저런 그 행동에 대해서 보호를 하거나 그런 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각종 여러 방송에서 저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두 분을 위한 길이다. 이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윤 대통령, 윤 어게인에 기댄다고요? 그런 상황이 당내에서 어디든지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꾸 당의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왜 절연을 안 하느냐, 왜 윤 어게인에 기대느냐, 전환기대 기대느냐, 너무 과대평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최소한도 공식적인 그런 그 스탠스에서는 윤 어게인이라든가 전환길 이른바 극으로 포장된 그런 그 민주당에서 지칭하는 그런 분들에게 당이 기대거나 아니면 저런 잘못된 행동을 보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최소한도 없다. 저부터도 그럽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렇지만 굳이 따지면은 글쎄요, 2030들이 주로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TMI라는 게 있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저런 얘기까지 꼭 속은 얘기까지 특검들이 해야 될까? 그냥 아주 완강히 또는 극렬히 저항을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 정도로 두세 번 얘기를 하면은 그 행간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은 얘기까지 나오는 거에서 사실 민망한 그 감정을 넘어서 이 참담한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브리핑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거부하기 위해서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더워서 벗은 거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 저항을 언급한 특검의 브리핑을 두고도 과했다,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 박진영 의원님, 이 브리핑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속옷 차림이 아니었으면은 다른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특검이 왜 그걸 흘렸느냐?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흘린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라든가 민주당에서 둘둘 말아서 싸가지고 와라. 속옷 차림이었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이야기에서 닭이 지금 훌러덩 벗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 모든 문제는 윤석열의 문제예요. 그냥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도 전련하고 오히려 비판해버리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선적으로 예전의 사례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을 때 구치소에 가서 현장 조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현장 조사마저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수사,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아닙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안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뜻인지 아니면 개딸들의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면서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사실상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압박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특검이 하겠다는 건데 앞서 우리 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가지 사례 들지 않는데 그 교도관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저는 그게 자목 궁금합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분류가 되는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밀하고 적나라한 특검 브리핑이었다. 국민의 알 권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서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내란 수괴인 피의자 윤석열이 셀프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을 둘러싼 변호인 측들은요. 법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국민의 여론전을 하고 있다. 근데 국민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제가 치환을 해봤어요.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안 본 눈을 찾고 싶겠죠. 예. 그리고 그 속옷을 입고 들어놓은 전직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는 싱싱한 뇌를 사고 싶을 겁니다. 예. 제가 조금 풍자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법률적인 행위에 있어서 국민의힘 신동국 의원도 참 알지 못한 비논리를 얘기하는데 진술 거부권은 법률적인 권리이나 피의자의 조사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멀쩡한 국회의원이 와서요. 민주시민의 권리랍니다. 조사받지 않는 권리가. 그리고 지금 방어를 하는 게 형사규칙법상 해석서에 주석서에 이게 마땅히 거부하는 어떤 수용자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게 없다. 예. 그런 빈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체포영장이 특검에서 가져왔습니까? 법원에서 강제력을 허용한 거 아닙니까? 강제력이라는 건 물리력을 쓰란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쓸 상황이 되니까 특검이 2시간 만에 오면서 체증, 증거자료를 남겨야 되잖아요. 찍는 게 인권 침해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 계몽된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 국민의 어떤 법감정과 평온한 일상을 계속 언제까지 짓밟을 건지 예. 빨리 이 내란이 척결돼야겠다라는 저는 정청래 당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수위를 입지 않고 구치소에서 버티게 하는 그 행동이 일종의 계산된 행동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법 기술적인 행동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출석 거부의 목적으로 완전 나체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완전 나체 상태이면 인치를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저 밑에 보면 2022년 노태악 이 이름이 나옵니다. 예. 노태악 그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장이죠. 예. 3년 전에 소송법 주석서를 노태악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글쎄요. 저는 저 상태 주석서를 변호인단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전 나체 상태이면은 이렇게 강제 집행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죠라고 권유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완전 나체하고 또 속옷을 입은 상태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보고 지금 그렇게 큰 대자로 누워서 저항을 했다, 완강히 거부를 했다라고 저 근원지가 저 주석서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를 않는데요. 또 어디 무슨 우파 이 보수 우파 무슨 유튜브에 그게 1월달에 나왔다는 게 오늘 이제 또 한간에 또 화제가 됐더군요. 예.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알몸으로 버티셔야 됩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유념을 한 거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요. 네. 저때 혼자 알몸으로 버텨야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알몸이겠습니까?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 저 참 잘 찾아냅니다. 정말 1월 달에 어떤 유튜브까지 찾아냈는데요.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저는 그 속옷으로 저항을 했다라고 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한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다. 즉 불법 특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물론 출두를 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더 크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그런 주장을 하기 하는 때문에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석서라든가 유튜브에서 힌트를 얻어서 알몸까지 시행을 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이 또는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라는 것 때문에 이런 온라인상의 자료들까지 버무려져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기술, 법꾸라지 전략이기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드러나가지고 내 지지자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또는 한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반사적으로 이것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생겨요. 그 속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다시 또 윤석열의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은 본인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지금 죽이고 있는 늪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무시하고 더 비판하면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반성하고 성찰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큰 해악 준 거 있습니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비교됩니까?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윤석열은 끝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보수를 망하게 하고 당의 절반이 지금 내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됩니다. 예. 김건희 씨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이면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변한 입장은 아직 없기 때문이죠. 지난 6월에는 입원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었고요. 당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병원에서 퇴원한 그런 모습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건희 씨가 지난달 말에요.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한 영상이 한 유튜브에 방송이 되었고 지금 이 장면입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인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으로 누군가의 병원 관계자라 보이는 흰색 가운을 입은 아마 의료진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들어가는 모습. 일부 언론은 이 장면을 보고 씩씩한 걸음이라고 제목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김동현 의원님, 네. 김건희 씨 이번 주 수요일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저렇게 걸어서 오게 될까요? 지금 저 화면이 최근 화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말입니다. 그렇죠. 네, 휠체어를 타고 갔던 이후에 지난달 말이니까 지금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뭐 씩씩한 걸음이라는 표현까지 언론에서 나오는 마당입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씩씩하겠습니까? 저는 두 발로 걸어 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도 지금보다도 더 당당하게 조사와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피하려고 해서 피할 지금 국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또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은 법으로 법리 다툼을 하시되 이 자꾸 특혜 의혹이 이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은 이거는 뭐 저희 비단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예. 두 분을 위해서라도 매우 이거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김건희 씨가 사용했던 비화폰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수준의 비화폰이었다. A그룹이었다라는 건데 A그룹이라 하면 A, B, C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A그룹은 대통령실의 거의 모든 참모와 연락처로 접촉이 가능한,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모두 연락이 가능한 앱이 깔려있는 그런 비화폰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주 극소수만 사용하는 A 등급인데 이걸 김건희 씨도 사용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윤석열 정권이었는지 뭐 김건희 정권이었는지 헷갈리죠. 우리가 VIP1, VIP0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씨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검찰총장까지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꾸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걸 내부에 있으면 좀 알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외부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수의 정통성을 흐트려가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좀 저는 원망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 비화폰 문제가 윤석열의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의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은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에도 김건희 씨가 연루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고 내란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를 곧 수사할 수도 있다. 그런 상상이 듭니다. 네, 다른 특검과 공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영 의원님. 처음에 이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가가지고 시술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내가 지시했는데 왜 밖에 있을까? 상호 충돌적인 어떤 워딩도 있었고 아니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계엄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 굉장히 희화를 했죠. 저는 이제 이 일부 보도가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비화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만큼 이른바 A그룹이 맞는 건지 사실관계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조현상 HS 요성 부회장 그리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김건희 특검팀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유는 조만간 있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김건희 씨 소환까지 염두에 둔 빠른 속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그룹으로 분류된 비화폰 이 이슈도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